어제 민희진 어도 대표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JTBC 문화부의 문화팀장 이한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정리하느라고 고생하신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무속 시장에 빠져서 경영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영화 같았는데요. 네. 일단 아침 8시에 하이브가 고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오전 11시 한 12시 정도에 민희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기자들이 저도 밥 먹다 말고 이제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예. 그런데 기자회견이 3시였는데 기자회견 시작하기 딱 20분 전에 하이브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속 경영에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저는 처음에 사실 너무 바빠서 보도자료를 못 봤는데 누가 보내준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찌라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 내용들이 좀 놀라워가지고 팩트들이 워낙 세가지고. 네. 근데 메일함을 뒤져보니까 이제 보도자료였던 거죠. 그러고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2시간 동안 격정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예. 정말 영화 같은 타임라인이었고 예.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 측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희진 대표의 지인 중에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희진 대표의 친척으로 빙의를 해서 민희진 대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가혁 기자가 이제 민희진 대표인데 제가 무당이면 네. 제가 이가혁 기자의 친척인 것처럼 빙의를 해서 언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갔다. 그러면서 뭐 데뷔는 언제 해야 돼? 뭐 이런 컨셉으로 해야 돼? 막 조언을 해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도 회사명을 정할 때도 이렇게 2가지 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준 게 그 무속인이었고 뭐 실제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속인의 의견대로 이렇게 어도가 됐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의 답변은 그냥 지인이다. 지인이 무속인이면 안 되냐. 그러니까 무속인이 혹 무슨 불가촉 천민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뉴진스를 데뷔하는 과정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들이 좀 나왔지만 하이브에 너무 핍박을 받아서 좀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고 이런 약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푸념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무속인도 만났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이브를 저격했죠. 너네가 좀 더 많이 볼걸? 이렇게 역시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무속신앙 관련 논쟁은 이걸로 경영까지 이렇게 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 근데 무속신앙 뭐 전 본 건 맞는데 지인이고 그냥 힘들 때마다 본 거다. 개인들이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권 탈취 증거가 있었다. 이게 핵심일 것 같긴 합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서 몰래 나와서 따로 차리려고 했다. 뭐 돈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사안이 시작된 게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 2시 요 정도였는데 하이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략 한 3개 정도의 문건이 어도 전산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예. 제목들을 보면 뭐 어젠다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뭐 1945 프로젝트라고 해서 1945가 이제 우리가 독립한 해잖아요. 독립한 해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하이브에서 독립을 추진했다. 이런 취지라는 게 이제 하이브의 주장이고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제 다들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오갔고 네. 이것들이 이제 하이브가 보기에 하이브의 주장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들이고 실제로 계획을 세웠다. 이게 하이브의 주장인 거고요. 예. 민희진 대표는 아니 직장인들이 회사 일이 힘들면 회사욕도 하고 푸념도 하고 이러지 않냐. 뭐 나도 어차피 바지 사장이고 월급 사장인데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실제로 전혀 한 건 아니다. 실제로 뭐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건 아니다. 지분상으로 봐도 사실 하이브의 지분이 80%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뭐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카톡의 어떤 멘트들은 그냥 뭐 흔히 말하면 나 때려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직장인들 푸념하듯이 뭐 그런 식의 대화를 오해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의 주장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하이브의 주장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다는 게 이제 하이브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도 전산 자료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보면 실제로 뭐 어떻게 해외 국부 펀드에 팔지, 국부 펀드로 추정되는 곳에 팔지, 네. 그리고 하이브가 지분을 어떻게 포기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실명까지 적혀 있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영역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제 그렇습니다. 경찰 고발을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진스에 대한 애정을 어제 민희진 대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뭐 눈물도 흘리기도 했는데 그 뉴진스를 두고도 활동이나 홍보나 이런 걸 두고도 하이브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공방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제 3년 전 방시혁 의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하이브가 이제 처음으로 걸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하이브가 걸그룹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없으니 민희진 대표를 스카우트해서 민희진표 걸그룹을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게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고 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소스뮤직에서 다른 걸그룹이 먼저 데뷔하게 되면서 자신은 데뷔도 밀리고 멤버들을 뺏길 뻔도 했고 그리고 데뷔하는 과정에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이 이제 유퀴즈에 나갔던 게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직접 홍보를 하려고 나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하이브가 막 빵빵하게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지원해서 막 탄탄대로로 딱 나갈 줄 알았는데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데뷔해서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는데 막상 데뷔 몇 달도 안 돼서 이제 빌보드에 올라가고 하니까 예. 그때서야 하이브의 태도가 바뀌었고 뭐 즐거우세요? 이런 카톡을 받아서 자기가 되게 당황했다. 이게 분명히 즐겁고 좋은 일인데 뭔가 어투나 이런 것들이 좀 자신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부모님을 포섭하려 했다, 멤버들을 회유하려 했다 이런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민희진 대표 쪽에서 입장에 나올 때 예. 뉴진스 멤버들의 의견도 본인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을 좀 전해주긴 했었는데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뉴진스와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이상으로 서로 위로받는 사이다. 정말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이런 기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민 대표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이제 멤버 중에 한이는 뭐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거기로 갈게요라고 했다고 하고 위로를 오히려 해줬다 멤버들이. 네, 해리는 이제 영상 통화를 걸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20분간 같이 펑펑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 연예계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작년에 피프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거나 뭐 전속 계약을 두고 분쟁이 벌어질 때 뉴진스 멤버들과 어쨌든 미성년자 멤버들도 있으니까 그 법정 대리인 부모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민희진 대표가 공개한 그 부모들의 메시지만 보면 일단은 부모들은 상당히 민희진 대표를 아직까지 신뢰하고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이긴 했습니다. 물론 또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네, 사실 이렇게 가요계에서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는 정말 되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피프티 사태 때도 보면 이렇게 막상 펀딩을 하고 운영한 어트랙트보다는 이 피프티 멤버들이 프로듀서인 안성일 프로듀서를 더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서 사실상 이렇게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는 가요계에서 매우 특수한 관계, 뭐 유사 가족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몇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막 보고 있던데 처음에 카메라 플래시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말을 못하겠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후에 정말 가끔 뭐 비속어나 방송 그대로 나가면 안 될 만한 용어 뭐 욕도 나왔고 제가 이제 일부만 그 표현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뭐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려고 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정적이고 울분을 울기도 하고 막 그리고 뭐 같이 동석한 변호사들이 막 머리를 감싸지는 모습도 있었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제가 뭐 저도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뭐 못해도 한 1000번 정도의 기자회견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회견의 모든 공식을 깼다. 모든 공식을 깼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기자회견이 그 영화 듄 파트 2 때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내한했던 그 기자회견이 정말 뜨거웠는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많은 밈들이 떠올랐는데 그 가수 박혜경 씨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기자회견장을 정말 뒤집어 놓으셨다 이런 생각도 났고 그리고 악뮤 이찬혁 씨 노래 중에 이제 어느새 힙합은 안 벗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2008년 나훈아 기자회견을 봤냐 안 봤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때, 이른바 연륜이 있는 기자냐 아니냐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그때 뭐 야쿠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 단상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었잖아요. 네. 그 전설의 기자회견을 봤냐 안 봤냐가 대중문화 기자를 가르는 기준이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그 민희진 기자회견을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냐. 봤냐 안 봤냐. 아. 네, 그 기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도 이런 기자회견은 처음 봤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모든 거를 좀 공개하는 듯한 작심 발언들을 많이 내놔서 여론들 물론 이게 댓글 여론들이 뭐 정확한 모든 여론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면 상당히 민희진 대표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느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정말 애정하는 건 맞구나. 하이브가 그동안 좀 너무 해왔구나.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월요일 날 감사가 시작되고 어제 목요일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네. 좀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잘못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제가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게 네. 그 뉴진스 팬 커뮤니티인 포닝이라는 앱이거든요. 예. 이 앱을 보면 이제 어쨌든 뉴진스의 진성 팬들이 댓글을 다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5대5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민 대표 쪽이 힘을 얻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그런 여론의 분위기와는 또 달리 향후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근데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일단 당장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주주총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주주인 하이브가 이제 어도 쪽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네.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도 지분 18%를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고 민희진이 대표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주주총회를 열지 안 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직접 아직은 검토 중이다라고 변호사가 답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해지거든요. 예. 워낙 지분 구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하이브는 아마 법원으로 갈 테고 그러면은 뭐 주주총회를 여는 걸 승인받기까지 약 한 2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주총회가 가장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게 영화예요, 그냥.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막 20분 전에 하이브에서 뭐 무속 신앙을 얘기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뭐 주총 나오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류승환 감독이 네. 이런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가 아닌가. 부당거래나 이런 밀수 같은 스토리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만약 우리가 약간 뭐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K-팝에 대한 워낙 글로벌 위상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뭐 이틀 새에 뭐 시가총액이 8,5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 측도 뭐 이게 민희진 대표의 어제 이른바 여론전이라는 여론전과는 별개로 그리고 또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 대표 즉각 사임해야 되는 뭐 이유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사임해라 뭐 이런 반응도 내놨잖아요. 하이브 측은 앞으로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카운터 펀치를 날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어제 고발한 사건은 사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요. 예. 다만 아까 주주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이브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이상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희진 대표를 결국은 해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의 레이블 시스템이 일종의 약간 중세 봉건 제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주사 역할을 한 하이브가 왕이고 각 레이블들이 이제 영주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지금은 어도라는 영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물론 하이브의 주장에 따르면 엄청 잘 나가고 가장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왕인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란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만 하이브는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제 민희진 대표는 사임을 시키더라도 뉴진스는 계속 유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진스 엄마고 멤버들도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들도 민희진 대표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민희진 없이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도 찍히고 앞으로 뉴진스의 활동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정말 팬들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 오늘 11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딱 2시간 남았네요. 딱 2시간 남았네요. 예. 오늘 11시에 이게 뉴진스 신작 앨범의 예약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일정대로 갈 텐데, 그리고 내일 낮 12시에는 그 뮤직비디오 공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까지는 예정대로 갈 테고, 그리고 뉴진스 일정을 공개된 공식 일정을 보면 6월 27일 도쿄돔 일정까지는 잡혀 있어요. 도쿄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그대로 갈 텐데, 컴백도 예정대로 할 테고, 다만 그 이후에 일정들은 아직 공개된 게 없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양측의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네. 어떤 정상적인 일정들이 소화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11시. 오히려 팬들은 더 좀 뭉쳐서 이럴 때일수록 뉴진스에 힘을 주자라고 하면서 더 그 아티스트가 무슨 재미입니까? 지금 이 거대한 어른들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 본인들에게는 더 힘을 주지 않을까, 애정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장에 직접 점심을 먹다가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간 이한길 JTBC 문화팀장과 분위기를 또 주요 쟁점을 짚어봤는데, 이거 당분간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안도 저희도 필요하다면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와 어도 민희진 대표 긴급 기자회견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